안녕하세요. 영호쌤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씬에서 플레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따라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쫓아가게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임 객체, 자식 객체로 놓고 플레이어를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가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객체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 게임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를 지금 플레이어 객체가 보이 객체예요. 이 보이 객체에 자식 객체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 게임 객체를 마우스 첫 번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보이 객체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를 해주면 이와 같이 메인 카메라 객체가 자식 객체로 지금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메인 카메라 객체의 위치나 각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씬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메인 카메라 객체의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이용을 할 때 지금 이제 씬 뷰에서 보면 자, 메인 카메라를 선택을 해볼게요.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Y축 선상에서 보면 카메라가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즈모를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가 ZX면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뷰포트 라벨을 X축 측면 뷰로 보고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각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한 위치로 카메라를 설정했다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메인 카메라에 보면 카메라 컴포넌트가 지금 얘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프로젝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값이 퍼스펙티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퍼스펙티브를 오소그래픽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소그래픽으로 바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제 크기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스펙티브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멀리 갈수록 물체가 작아지고 또 이로 인해 원근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는 퍼스펙티브로 인해 어떤 왜곡된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소그래픽 설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원근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이즈예요.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해주면 더, 자, 지금 현재 디폴트가 5인데 6으로 한번 또는 7로. 자, 이렇게 바꿔보시면 전체 그래픽이 보여지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는 한 4 정도 한번 줘볼까요? 아니면 또 5 정도 이렇게 적당한 값을 주시고, 그리고 위치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그 전에, 지금 저는 이 보이 플레이어 객체에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컴포넌트는 마우스의 키보드 화살표나 WASD 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자, 플레이를 버튼을 누르기 전에 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했으니까 메인 카메라를 고위 객체의 좌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동을 하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바탕 어떤 이동하는 그 공간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조금 더 스케일을 트랜스폼의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크게 해주고 어, 우리가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메인 카메라에 지금 프로젝션을 오토그래픽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한번 우리가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이나 또 아까 그 벽에 대한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가 좀 다 크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메인 카메라에 플레이어 객체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메인 카메라를 자식 객체에서 독립적인 부모 객체로 다시 되돌려서 메인 카메라의 위치를 다시 변경을 했고요.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식 객체로 넣어보고 다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고위객체의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를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리지드 바디에 여기 프리즈 로테이션의 X, Z 요 축으로 회전하지 않게끔 비활성화 시켰습니다. 즉 Y축으로만 회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어떤 회전을 한다. 지금 뭐 X축이 되는 Y축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플레이어 객체를 회전시켜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카메라도 같이 회전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거예요. 또는, 마우스 가지고 움직일 때, 그럴 경우에는, 카메라가 그 마우스 위치에 따라 또 회전을 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좀 그 플레이어상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이런 그 플레이어가 이동을 할 때 카메라가 플레이어만 일정한 거리에서 이동하게끔 음, 결과를 만들어 줄 때 카메라 게임 객체에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인 카메라 객체를 다시 빼내고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부위 객체 말고 만약에 이 회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볼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 보시면 돼요. 볼 객체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이 볼에다가 이름을 볼이라고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다가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그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고요.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스피드 값은 한 5 정도로 주고, 좀 값을 더 크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조건에 컨스트레인트에 프리즈 포지션과 프리즈 로테이션에 대한 값을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놔둘 거고요. 그리고 볼의 위치는 플레이어 위치하고 동일하게 놓도록 할게요. 고위객체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컴포넌트에 컨텍스트 메뉴에 보시면 거기에 카피의 컴포넌트 값이 있습니다. 또는 뭐 포지션, 카피, 그리고 볼 객체 선택하고 트랜스폼의 컴포넌트에 텍스트 커맨드를 다시 열고 페이스트 포지션, 그 다음에 보이 객체를 비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이 보여질 건데 지금 Y 바닥하고 좀 중첩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볼을 바닥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볼 위치, 볼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메인 카메라를 갖다 놓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볼을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러면 카메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볼이 회전을 하게 되면 카메라도 같이 회전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메라를 제어하는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C# 스크립트를 새로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카메라 팔로우라는 걸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팔로우라는 부분의 스크립트 컴포넌트는 유니티 SS2에 스탠다드 에셋 또는 뭐 캐릭터 컨트롤러, 자 이런 에셋을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를 하게 되면 어, 카메라 팔로우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걔를 가져다가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SS 스크립트 헬퍼에 가보니까 SS 스크립트의 헬퍼즈라는 하이 폴더에 가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카메라 팔로우라는 컴포넌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 팔로우라는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로고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카메라 팔로우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한번 다시 생성을 해 볼게요. 얘를 지우고
다른 이름으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우면 콘솔 창의 로고 표시는 사라지게 되겠죠. 자, 다시 스크립트, 그리고 크리에이트에 가서 C#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거고, 음, 반대로 그냥 팔로우 카메라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 친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열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카메라에 지금 쫓아가는 것들 코드는 단순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는 뭐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블릭이 아니라 지역 변수를 사용을 하는 대신에 인스펙터 창에다가 표시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serialize field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private 그 다음에 어, 지역 변수를 썼고 그다음에 자료 유형은 부동 소수용으로 뭔가 카메라를 조금 더 부드럽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부동 소수용으로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할 거고 변수 이름은 스무스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무딩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초기값을 5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가 플레이어 뒤쪽에 일정한 거리 뒤에서 쫓아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대한 값을 받을 때에는 벡터 형태로 받아야 되니까 자, 벡터 3 데이터 형태로 받을 거고 그리고 자, 변수를 옵셋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줄 때에는 벡터 값을 줄 때 새로 벡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new 벡터 3로 주고 x값, y값, z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x값, y값, z값을 변경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 값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이 값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코드를 작성할 때 어렵다라고 하면 유니티 에디터에서 메인 카메라의 위치를 설정을 하고 그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그대로 여기에 x값, y값, z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얘를 세이브하고 에디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에디터에서 지금 메인 카메라 위치를 현재 위치를 그대로 나는 가져오겠다라고 했을 때 메인 카메라 객체 선택하고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컨텍스트 메뉴를 클릭하고 카피의 포지션 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에디터로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럼 벡터 3 형태로 이렇게 값이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앞에 벡터 3는 이미 선언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벡터 3는 지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 뒤에는 F 붙여주셔야 되고 이와 같이 F를 붙여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괄호는 하나 지워주시면 그 값이 그대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메소드가 아니라 픽스드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스타트 메소드와 업데이트 메소드는 지워주시고 자, 빈 공간에 커서 놓고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맨 아래 팝업 메뉴에 유니티 메시지 구현 선택을 하시고
픽스드 업데이트 메소드를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픽스드 업데이트 메소드가 그렇게 코드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벡터 3, 자, 이 안에서 어떤 객체를 쫓아갈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타겟은 어떤 어, 객체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얘는 보이라는 객체가 타겟이 돼야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타겟의 보이 객체의 트랜스폼을 그대로 가져올 거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도 이와 같이 타겟 게임 객체를 선택해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serialize field, 자, 여기 트랜스폼인데 타겟이라고 저는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플레이어 타겟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은 equal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될까요? 플레이어 타겟의 포지션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 대신 얘에다가 당연히 옵셋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타겟 뒤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코드에 어떤 거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을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카메라의 위치를 transform 좀 포지션 여기에 부드럽게 이동을 할 거여서 벡터스 러프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벡터 3.러프 그리고 이 러프는 직선 보간이에요. 그래서 직선 보간 뭐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트랜스폼 현재 위치 카메라 위치를 그 다음에 타겟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아까 스무빙이라는 변수 썼죠. 스무빙이라고 여기에 타임점 데이터 타임을 표해 줄 겁니다. 자, 이 코드에서 실제 트랜스폼 포지션 요 값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직선 보관을 하는 이 코드를 작성을 했지만 어, 작성된 코드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먼저 이 코드를 주석 처리를 하고 플레이 코드를 저장한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해서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디터로 되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인 카메라 객체에 조금 아까 만든 팔로우 카메라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타겟은 여기 볼을 쫓아갈 거니까 볼을 참조시켜주고 자,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카메라를 쫓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코드를 그 코드를 비활성화 시켰으니까요. 다시 코드를 열고, 자, 이 추적 처리했던 코드를 지운 다음에 다시 세이브하고, 자, 저장한 다음에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볼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쫓아가지만, 실제 이제 메인 카메라 그다음에 이 볼의 객체의 값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정확한 값을 측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포지션 값을 다 원점으로 한번 놓고 자 볼을 원점으로 놨어요. 그다음에 자 이 볼의 원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위치에 있는데 자 얘를 위로 올려 볼게요. 대략 한 5 정도 되네요. 5 정도 위치에다가 그다음에 메인 카메라도 자, 원점에다가 놓고 자 그리고 뒤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이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눌러 볼게요. 그 대신 이제 실질적으로 직선 보관에서 옵셋의 값을 아까 우리가 크게 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자, 이 볼의 위치가 0, 5, 0일 거고 그러면 자, 우리가 옵셋에 대한 값을 결정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옵셋에 대한 값이 조금 더 바뀌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 정도 뒤로 갈까요? 자, 저기에서 보면 자, 메인 카메라가 자, 마이너스 Z값만 더 마이너스 9고 볼은 0이니까 그 값을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대략 마이너스 뭐 9, 2 언더로 이내로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얘는 0일 거고 y 값은 0을 그다음에 z 값은 9 값을 9를 띄웠고 그리고 세이브 다시 에디터로 되돌아가서 자 메인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 즉 내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해도 한번 어떻게 카메라가 위치가 바뀌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카메라가 보면 이 값이 아까 세이브를 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메인 카메라 선택하고 볼 트랜스폼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셋은 이 값이 실제 여기서 바뀌어지지 않아서 자 0을 그대로 줄 거고 자, 얘도 0을 줄 거고 얘는 마이너스 9라는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옵셋의 값을 여러분들이 이제 serialize field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인스펙터 창에서 적당한 값을 주고 음, 최적의 거리에 대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플레이어 객체를 카메라가 쫓아가는 그런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이 팔로우 카메라 스크립트에서 벡터 3.러프 메소드를 사용한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위치를 가지고 직선 보관을 하는 거예요. 직선 보관한다라는 거는 어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전체적으로 이동 위치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동을 시켜서 카메라를 플레이어 객체가 움직였을 때 일정한 거리에서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코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벡터 3.러프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벡터 3.러프 쓰지 않고 타겟 어, 카메라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메인 카메라를 보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러프나 또는 S러프 이런 보관에 대한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플레이어를 쫓아가면서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뒤에서 카메라가 플레이어를 쫓아가게끔, 우리가 만들어 봤는데, 아, 어떤 플레이어 객체가 리지드 바디가 회전을 하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아까 우리가 자식 객체로 넣어주면, 부모 객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자식 객체도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제어해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생성을 해서 카메라를 플레이어 객체의 자식으로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 독립적인 객체를 놓고 플레이어를 쫓아가게끔 이렇게 컴포넌트 스크립트 SS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내용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